뭐 출연연들이 그 특히 이제 저희가 있는 과학기술 출연연들이 교육 분야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단편적인 예로 이제 과학기술 출연연들이 이제 그 과학기술연합대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UST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아마 정규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고요. 석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연구원도 그 중에 이제 KICT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25개 출연연 과학기술 출연연이 있는데 이 25개 과학기술 출연연들이 이 UST의 각각의 하나의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아까 칼텍 캘리포니아 주립대처럼 25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과학기술 국립대학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시스템 하에서 이제 각각 그 출연연들이 가지고 있는 미션에 맞게끔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은 건설 분야에서 이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출연연들이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일자리 문제죠. 일자리 문제. 대졸자들 미취업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미취업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기부는 이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이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근본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이제 예산을 다른 기관에 풀어서 이제 뭐 취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 운영이 안 되고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니까 작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민하다가 대안을 찾은 게 이 출연연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출연연들이 실제 그 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교육적인 중심이 많은데 출연연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R&D를 하고 있으니 이 대졸적으로 미취업자들을 이제 한번 사회가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대학의 교육이 아직은 좀 변하는 과학기술에 그 받쳐서 가고 있지 못한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 이 미취업 학생들을 여기 연수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기술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실제 경험도 하게 하고 교육을 해서 이 연수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 이제 그동안 4년의 대학 교육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들을 이제 찾아서 갈 수 있게끔 이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출연연 4차 인재 양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작년 18년 8월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결국은 여기도 단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학 시스템이 학생들이 수도권을 계속 몰려들듯이 이 프로그램도 원래 당초의 프로그램은 25개 출연연들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니 지역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 봐라 해서 작년 8월에 교육생들을 모집을 했더니 결국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연구원은 일산에 있다 보니 서울 바로 옆에 있다 보니 신청자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키스트부터해서 다른 화학연,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 이런 출연연들이 프로그램을 대전에서 운영하다 보니 신청자가 생각외로 저조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모집 인원이 한 100명, 200명씩 되거든요. 근데 뭐 한 1, 20명씩 되는데 저희는 20명만 했는데 저희 20명 다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향이 나타나니까 이 다른 출연연들이 교육장을 서울로 바꿨습니다. 서울에 군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서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 그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하물며 일산에 있는 저희 연구원도 미달이 나서 올해 저희 작년에는 20명 채웠는데 저희 올해 7명 왔습니다. 왜 7명밖에 없나 이렇게 원인을 찾아봤더니 키스트와 뭐 애틀이 이 대규모 출연연들이 다 교육장을 서울로 바꿨더라고요. 서울로 바꿨더니 거기는 정원 100명, 200명을 다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학생들이 다 거기로 몰려갔더라고요. 결국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이제 거주 공간의 문제 그리고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 이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 교육 시스템들이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도 수도권으로만 자꾸 몰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그 학생들 수가 줄면서 지금 올해 갑자기 급락한 4만 명이 줄었다고 했거든요. 대학으로 가는 정원이. 지금 당장에 지방대학들은 지금 내년부터 이제 생존권의 위협을 당장에 느끼는 상황이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선대학들은 그런 상황인데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이제 스페이스 뭐 그런 교육의 측면에서 이제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지역 분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은 뭐가 문제고 어떤 솔루션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제 수요는 정책하고 다르게 이제 수요는 다르게 몰려가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상당히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잠시 사조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은 이제 건설 분야다 보니까 이 건설이 상당히 우리 인식에는 2차 산업,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연구원도 건설이 앞으로 미래의 건설 산업은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기술 집약으로 이제 핵심 IT 산업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핵심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된 산업군들이 이제 건설하고 접목해서 새로운 스마트 건설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국정 기조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서도 이제 그런 분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은 이제 이 스마트한 건설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이제 기본계획 자체도 이제 변화를 해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선대학의 교육이 거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R&D마저도 지금 R&D를 수행하는 이 정부 출연연에 있는 연구자들조차도 아직은 그 부분에서 가덕이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원이 있지만은 진짜 새로운 공부를 한다 생각으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관점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요즘 말하고 있는 4차 산업에서 그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고 풀어야 될 점들도 많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도 아직은 이제 이전의 기술과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많이 피드백을 하면서 그 많이 이제 학생들한테 오히려 배우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융복합 산업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오늘 이 자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은 스마트시티 건설로 가고 있고 그런 양성 과정들을 작년에 한번 4개월 과정으로 한번 해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이 좀 없잖아 이제 많이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올해는 이제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이제 수행해가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애로사항들을 한번 같이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현장 연수를 한 3개월로 늘렸거든요. 작년에는 4주만 했었는데 올해는 3개월로 늘려서 이제 좀 변화를 좀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과기부를 통해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정원을 늘려가고 있는 계획이고요. 일자리 양성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저희 연구원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목적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설 산업을 스마트 건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점법을 흔히 말하는 퀀텀 점법을 해야 되는데 현장의 기업들은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건설 산업 자체가 이렇게 스마트 건설 산업으로 넘어가려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제 그 융성 이제 장려책은 이제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창업을 지원하려면 이제 창업을 건설 스마트 건설 관련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딱히 지금 현재 국내에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건설 산업은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고 지금 이 상태를 놔두게 되면 도태하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토부가 특단의 조치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이제 저희 연구원도 그동안 이제 이런 R&D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외부 기업을 끌어들이거나 창업을 유도를 해서 이제 창업 기업들을 이제 같이 R&D에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시켜서 이제 계속 그 실용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거에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의 공간을 예산을 받아서 아예 한 층을 창업센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이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스마트 건설 패밀리 기업을 등록하게 되면 이 공간은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관련된 뭐 저기 프린터, 뭐 전화 이런 것들은 다 서포트 해주고요. 그다음에 아예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R&D 참여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근데 결국은 들어오는 기업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같이 했던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이제 저런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제 UST에서도 하는 게 이제 그 창업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 안에서도 아까 지금 세미나를 하기 전에 얘기했던 출연진들의 은퇴자들, 앞으로 은퇴하시는 분들 활용하는 방안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니어 단계에 넘어가면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업적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연결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가진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전략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연구자들도 창업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뭐 창업에서 창업 활동하는데 2년 정도는 다 휴직을 해서 월급 나오면서 이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템들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건설이라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아직 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예산을 통해서 연구 출연연 안에서 연구자들이 사회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계속 그 바깥으로 이제 전파될 수 있게끔 이제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아마 큰 게 기재부와 국회에 이제 무리가 없으면 아마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스마트 건설 관련돼서 아마 꽤 많은 프로그램들이 육성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거 관련돼서 박정 교수님이 이제 고양시 과제 관련된 것들 저랑 같이 할 때 했던 내용이 저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했던 게 이제 고양시에서 수탁 과제인데, 고양시가 이제 지금 이 과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3기 신도시 선정되면서 이제 이 과제가 원래는 1기 신도시인
일산의 배드타운을 막고 이제 전통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이제 직주가 이제 직장하고 주거가 이제 근접해서 자체적인 산업을 육성해서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도시의 근간을 마련하는 과제였는데 일산이 애시당초 배드타운 목적으로 이제 일기 신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주거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킨텍스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군들이 좀 있으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고양시도 이제 자체 산업을 육성을 해서 그 자족 도시로서 이제 발전하기 위한 이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제들이 나왔고 그걸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대안으로 이제 그 고향이 이제 경기 북부 권역이 있으면서 앞으로 통일한반도 시대에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접경 지역으로서 이제 고향이 이제 핵심적인 위치가 되고 그러니까 접경 지역인 파주, 연천, 뭐 철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접경지의 근접 지역으로서 이제 바로 근접 지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대우 공간으로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공간이 고양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양시 인프라들이 이제 킨텍스라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뭐 아직은 이제 인천공항과 이제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남북 도로철도의 인프라가 연결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아마 인천공항에서 개성으로 넘어가는 이런 교통 인프라도 아마 연결이 되면 이제 여러 남북 교류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발전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런 그림 하에서 이제 큰 핵심적인 산업이 이제 스마트 건설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 연구원이 어디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여전히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지만 이제 추진년들 지방 이전에 대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방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 연구원이 버티고 있는 이제 가장 큰 근원 중에 하나가 아마 한반도 인프라의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연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많이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원이 이제 그런 건설 분야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 꼭지가 북한과 남한과의 이제 그 기술적 차이에 대한 갭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인적 교류고 교육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남북의 격차는 좁혀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행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게 기술적인 인프라의 갭은 결국은 돈을 투자해서 갭을 메우면 되지만 사람의 격차는 메우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프라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들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1단계로 우리 남북한 공론조사 작년에 들어갔었고요. 들어가면서 느낀 게 이제 진짜 차이가 많고 서로 다른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이 있다는 건 말이 통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거가 정말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그런 언어적인 동질하고 민족적 동질성 때문에 중국보다는 남한이 가능하면 남한에 투자를 받아서 남한과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남북 상호 이런 기술적인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교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서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연구원이 연천에 있습니다. 연천이 위도 경도상 한반도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는 연천의 SOC 인프라 실증 센터라고 해서 도로 트랙이 있습니다. 저기가 뭐냐면 자율주행 차량이 극한 환경, 그러니까 폭우, 그다음에 폭설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이제 안개라든가 미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그런 극한 조건에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트랙이거든요. 네, 저런 트랙에 이제 여유 공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뭔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올해 평양 가서 세미나를 할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면 작년에 이제 실증 공동조사 가신 분들 저희가 거의 2분이 가셨거든요. 예.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